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주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심해지는 게 바로 이 먹는 일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눈에 보이니까 먹고, 심심하거나 지루하니까 뭔가를 또 집어먹기도 하잖아요. 음식은 분명 우리 몸을 살리는 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병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롭게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 특별한 다이어트나 복잡한 영양학 지식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화가 안 돼서 밤새 뒤척였던 날, 괜히 과식한 다음날 몸이 무겁고 피곤했던 기억,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습관들, 이런 사소한 식사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은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습관을 조금씩 바로잡기만 해도 우리 몸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총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지혜롭게 먹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 주제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이나 예시도 3가지씩 들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바람직한 실천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은 정답을 주기보단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오늘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몸이 편안해지고 병이 줄어드는 지혜로운 식사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보시길 바라요. 첫째, 배고플 때 먹어야 진짜 밥이다. 우리는 종종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음식을 먹곤 해요. 예를 들어 하나는 저녁을 든든히 먹고도 밤 10시에 TV 보면서 과자를 집어드는 경우, 또 하나는 점심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전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무조건 밥부터 챙기는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가 안 고픈데 먹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쌓이고 쌓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로 배가 고픈지 몸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배가 꼬르륵거리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을 때만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도 줄고 소화도 편안해져요. 둘째, 천천히 먹는 게 몸을 살린다. 빨리 먹는 습관,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짧다고 허겁지겁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 아니면 배고파서 집에 오자마자 음식을 뜨겁게 먹다가 입천장을 대는 경우, 또는 밥을 씹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니까 체중도 늘기 쉬워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한 입 먹고 30번 이상 꼭꼭 씹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또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식사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식사 시간을 마음 챙김 시간으로 여긴다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질 거예요. 셋째,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맛있고 간편하지만 우리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파는 냉동 피자를 데워서 한 끼를 때우는 경우, 아침 대신 과일맛 시리얼에 우유만 붓고 먹는 습관, 그리고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자주 해결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조리 과정에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이나 설탕도 높아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철 채소나 생선, 최소한의 조림한 거친 집밥 같은 게 좋아요. 간단하더라도 직접 만든 음식이 몸에 훨씬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물은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배고픔과 갈증을 자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물이 필요한 순간에도 음식을 찾곤 하죠. 예를 들면 오후 3시쯤 졸릴 때 커피 대신 간식을 찾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감을 느껴서 빵부터 집어드는 경우, 또 운동 후 땀이 많이 났는데 물보다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도 쉽게 느끼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눠 마시는 거예요. 특히 식사 전후에 물을 조금씩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챙기는 습관이 좋아요. 다섯째,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히 산다. 자연이 주는 계절별 식재료는 우리 몸에 꼭 맞는 영양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철엔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 많은 채소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엔 밤이나 단호박처럼 기운을 북돋는 식재료를 먹고, 겨울엔 김장김치나 무처럼 발효나 뿌리채소로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제철 음식은 신선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장을 볼 때 계절별 식재료를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마트보다 재래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 끼니에 계절을 담아내는 느낌으로 식탁을 꾸며보세요. 여섯째, 과식은 만병의 시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불리 먹었다는 말, 사실은 과식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먹고 나오는 경우, 뷔페에 가서 본전 생각에 너무 많은 음식을 접시에 담는 경우, 또 집에서 TV 보며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한 봉지 다 비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과식은 소화기관을 지치게 하고 피로를 부르고 몸에 염증을 쌓이게 만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배가 찼다고 느끼기 직전 80%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몸의 느낌을 살펴보면 충분히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몸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일곱째, 감정으로 먹는 습관을 점검하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음식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분이 울적할 때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경우, 짜증날 때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걸 찾는 경우, 또는 외로울 때 야식으로 배를 채우려는 경우가 그래요. 이런 감정적인 식사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듯하지만 결국 속은 더 불편해지고 후회가 남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감정이 요동칠 땐 먼저 내가 진짜 배가 고픈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대신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먹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 그게 참 중요해요. 여덟째, 간식을 줄이면 건강이 따라온다. 간식은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건강엔 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습관처럼 과자나 빵을 먹는 경우, 저녁 먹고 나서 또 뭔가 아쉬워서 초콜릿을 찾는 경우, 카페에 가면 커피만 마시기 허전해서 항상 케이크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간식은 당분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고 식사 시간의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정말 출출할 때만 견과류나 삶은 달걀, 과일처럼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간식은 한 번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간식을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선택하는 거죠. 아홉째, 음식을 감사히 대하면 몸도 달라진다. 우리는 음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곤 해요.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이 늦었다고 짜증을 내거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 투정을 부리거나 남긴 음식을 쓰레기통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일이 있죠. 하지만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몸을 대하는 태도와도 같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식사 전 잠깐이라도 이 음식이 내 몸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식사 속도가 달라지고 소화도 더 잘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줘요. 열째, 함께 먹는 즐거움도 놓치지 말자. 건강한 식사란 영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져 대충 때우는 경우, 식사 중에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가 없는 가족들, 또는 외로움에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싫어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줘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과의 식사 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는 거죠. 혼자가 아닌 함께 먹는 식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지혜롭게 먹는 법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죠.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걸 먹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배고픔보다 감정 때문에 먹고 습관 때문에 먹고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먹는 일도 많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만 달라져도요. 몸은 바로 반응을 보여줘요. 과식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기운이 생기고 마음까지도 안정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것처럼 배가 고플 때만 먹고 천천히 꼭꼭 씹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골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무심코 먹던 간식이나 감정 섞인 식사를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편안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작고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나 자신이 내 식사에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자 병을 줄이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영상이
그걸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